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은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20세기 철학, 삶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85쪽이고요. 소제목 독일에 있어서의 정신과학적인 삶의 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의 삶의 철학이에요. 독일의 특징이 뭐냐면 베르그송처럼 삶을 전 우주의 넓이에서 파악하지 않고 역사 안에 있는 인간과 인류의 삶과 체험에만 한정하고 있대요. 이게 독일 삶의 철학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삶의 철학의 중요한 대표자는 빌헬름 딜타이인데, 자, 바젤, 킬, 브레슬라우의 교수를 거쳐 마지막에는 로츠의 뒤를 이어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보다 높은 영역, 즉 형이상학이나 절대적인 가치의 왕국에 침입하지 않고 삶의 삶 그 자체로부터 이해하려 했다. 바로 이렇게 삶에만 한정하는 것만으로도 전형적인 삶의 철학이 된다. 딜타이는 그 출발점에 따라 심리학자와 정신과학의 역사가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서의 제목만 보면 정신과학 입문, 사회와 역사의 연구를 위한 기초지음의 시도, 기술심리학과 분석심리학에 관한 이념, 해석학의 발생, 체험과 시, 역사적 세계의 구조, 세계관의 여러 유형들 등등이 있습니다. 자, 786쪽을 보면요. 딜타이는 심리학에서 이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설명을 하는 심리학에 반대했다. 이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그 보편화해 나가는 도식적인 방법에 바탕하고 있어 바로 살아있는 영혼에게 고유한 것, 즉 특수한 형태, 게슈탈트가 이례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딜타이도 영혼의 삶을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이례적 바탕에 따라 이해하려 한다. 그래서 딜타이도 기계론적으로 되는 연상 심리학을 반대하고 이 심리학의 덧셈식의 방법이 보지 못하고 놓친 새롭지만 실제로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소, 즉 구조에 눈을 돌린다. 구조주의자인가? 드디어 구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구조는 심리적인 사실들을 꿰뚫고 있고 그 형태를 구성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들의 내용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의식의 상태에 달려있고 이 가로의 구조라고 하고요. 또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내 안에 받아들이며 체험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의 바탕에서 내가 행위하게 되는 총체적 바탕으로서의 나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이게 세로의 구조가 계속 나오죠. 이 구조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나오고요. 정말로 영혼적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787쪽에 보면 정신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구조에 들어맞는 것은 정신사적인 유형이다. 구조, 유형 비슷하죠? 유형의 바탕에서 정신사의 여러 현상들이 이해된다. 유형이란 삶 자체의 형식이다. 그리고 아래 문단 넘어가면 해결에게 있어서는 모든 단독자들이 전체 안에서 다시 지향되고 절대자로부터 영속적인 뜻을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딜타이는 아직 단독자를 넘어서지 못한다. 딜타이가 발견해낸 건 개별적 유형들과 다양한 입장들 뿐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다양한 입장들에서는 정신적인 삶이 그 풍부함은 드러내나 포괄적 전체적인 뜻을 드러내진 않았다. 해겔에게는 하나의 절대자가 있으나 딜타이에게는 상대주의만 있을 뿐이다. 베르그송이 싫어했던 상대주의. 자, 딜타이에게는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대주의만 있어요. 딜타이는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역사주의자다. 있는 것은 오직 삶뿐이고 이런 삶이 오직 앞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이라고 파악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례적이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내신다.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입장에다 다른 입장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딜타이는 이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해하는 구조에 관한 연구와 유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의 정신과학적 방법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자, 딜타이가 끝났습니다. 자, 지니님은 딜타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른 책에서는 독일의 역사주의가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수식을 어떻게 달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설명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계속 헤겔이랑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실증주의적인 뭐 아니면 삶의 철학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딜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삶의 철학이라는 지점이 어떻게 해결의 역사주의와 연결이 되는지, 혹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실증주의와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대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역사주의가들의 어떤 좀 필연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딜타이의 영향도 뭐 매우 컸겠지만, 특히 교육에서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측면이고, 왜냐면 한국에서 딜타이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책을 썼을지에 대해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철학자가 진멜, 게오르그 진멜의 돈의 철학과 또 하여튼 돈의 철학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몇 권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진멜에 대한 설명이 좀 약간 빗나갔다? 예, 약간 좀 어쨌든 여기는 삶의 철학의 맥락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아쉽습니다. 한 반쪽 정도 할애돼 있는데 읽어보면 삶의 철학의 근본적 문제점, 즉 상대주의의 문제를 딜타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의 다른 삶의 철학자 게오르그 진멜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열쇠를 찾아냈다. 삶이 정말로 일종의 흐름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는 모든 것들이 되풀이됨이 없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있어서 이례적이고 언제나 같은 뜻을 지닌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삶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삶에 관해 말하는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진멜은 삶의 철학이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꿰뚫어 봤다. 그는 만약에 우리들에게 삶이 주어져 있다면 그 과정 안에는 어떤 머물러 있는 것, 즉 형식이 내포되어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본래 형식이 없는 삶은 형식이 주어진 것으로만 현상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게 진메리 한 말이죠. 그래서 삶은 삶 이상의 것임에 틀림없고 바로 삶의 철학이 모든 것은 흐른다는 말로써 우선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바의 것, 즉 척도와 규범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헤라클레이토스도 척도에 따라 원초에 불이 붙고 모든 순수한 생성을 넘어서서 로고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짧지만 지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진멜에 대한 부분이든 이 딜타이에 대한 부분이든 우리가 좀 흐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어, 단편으로 외우고 끝나는 고등학생 때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아,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요런 맥락이 삶의 철학 안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블롱델, 그리고 그보다 앞에 나왔었던 우리 베르고송. 베르그송, 그리고 19세기 철학의 경향성이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어떤 방식의 차이와 어떤 방식의 종합을 이루었는지, 음, 사실상 딜타이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진멜의 이야기들을 뒤에 슈팽글러의 이야기로 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 음, 흐름이 나중에 베버로 연결되어서 그 영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힘들게 읽을 수밖에 없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철학자들도 바젤과 예나 대학 교수였던 루돌프 오이켄도 일생 동안 삶의 문제에 몰두했었다. 책 제목이 나와요. 인류의 의식과 사실에 있어서의 정신생활의 통일, 정신적인 삶의 내용을 에워싼 투쟁, 삶의 뜻과 가치, 정신생활,
철학 입문, 인식과 삶, 인간과 세계, 삶의 철학 이런 것이 그의 저서들이다. 오이켄도 진멜과 비슷하게 삶을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삶은 하나의 보다 높고 초주관적이며 정신적인 세계와 관계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세계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서 아껴져 있으며 전체 및 절대자이며 신적인 것이다. 트렐치도 짧게 나오는데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 교수였던 에른스트 트렐치도 이와 비슷한 인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역 연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와 역사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으나 그저 영원히 변화하는 입장에만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아프리오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적어도 종교로부터 한결같은 것과 진리를 찾아내려 했다. 그래서 트렐치의 중요한 의의는 종교 철학 분야에도 있다. 이렇게 독일의 생철학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짧고 딜타이 진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책도 이미 두꺼운 책들이 나와 있고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번역되지 못한 아직 아는 그런 오이켄이나 트레시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다 검색해 보긴 했었는데 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인제 독일 삶의 철학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지니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런 인제 삶의 철학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 연결성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특히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지 정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예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다 이미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뒤에 나오는 다른 이제 뭐 존재론이라든지 현상학까지도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 하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의미는 각자 찾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을 잘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철학사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